드리블 성공률이 소름이 돋는 이유. 이 소름이 돋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런 리스트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아이솔레이션 혹은 1대1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볼을 지키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나 드리블 돌파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죠? 팀이 일단은 여러분들 잘하는 선수들이 속해 있는 팀들이고 경기 자체를 운영하는 팀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좀 편하게 공을 받아서 상대를 바라보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드리블하기 시작하는 경우에 공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캉신리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마요르카 강등권 싸움을 해야 되는 팀입니다. 이런 팀에서 공을 받는 서비스 좋지 못하죠. 설명이 필요 없는 시즌이었다. 스페인 프리메리가 36경기에서 선발 33회 2840분을 뛰며 6골 6도움을 기록했다. 한국 선수 라리가 첫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에 성공했다. 이강인은 지난 2일 프리메라리가 22-23 시즌 올해의 팀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비록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선수가 올해의 팀 후보에 오른 것이 이강인이 처음이다. 4월 28일에는 라리가 30라운드 베스트골에도 선정되었다. 이강인은 헤타페전의 후반전 추가 시간 70m를 질주한 뒤 날카로운 슈팅의 득점에 성공했다. 이강인의 라운드 베스트골을 수상한 한국인 선수 중 최초다. 최초가 많네요. 이강인은 4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가 이달의 선수 후보에 역시 오른 것이 이강인이 처음이다. 이강인의 특유의 기술이 올 시즌 한층 더욱 물이 올랐다. 기록이 말해준다. 이강인은 올 시즌 90번의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다. 유럽 5대 리그 드리블 성공 횟수 4위다. 라리가로 한정하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 이어 2위다. 성공률은 더욱 놀랍다. 68%다. 압도적인 1위다. 와, 드리블 성공률이 68%야. 천하의 리오델 메시가 50대인 만큼 이강인의 드리블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 키패스, 기회 창출 횟수 등 리그에서도 정상급 모습을 보여줬다. 마르카의 433. 와, 쿠르투아, 몰리나, 쿤데, 가르시아, 네용, 로메로, 쿠보, 축구 외작한가 계고, 벤제마, 캉신리. 중심에선 이강인을 향해 스페인 언론의 극찬 릴레이가 이어졌다. 스페인 아피시온 데포르티바는 이강인의 시즌 평점 10점이었다. 만점이었다. 데포르타는 마요르카의 공격 성공의 핵심이었다. 매 경기 기량을 선보이며 눈부신 시즌을 보냈다고 한다. 마요르카 데일리 블렌트도 올 시즌 마요르카 최고의 선수였으며 대체 불가능했다고 했다. 마르카는 판타지 게임 포인트를 바탕으로 만든 올 시즌 라리가 베스트 11에 이강인의 이름을 넣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가비, 페드리, 캉신리 만나면 나가 그레이. 항상 얘기해오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비, 페드리, 나가 그레이. 또 멋진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멋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옵타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비니시우스 37%, 니코 윌리엄스 40%, 축구여제 50%, 체크리 51%, 무시알라 51%, 프림퐁 53%, 메시 56%, 벨링엄 57%, 도쿠 60%, 그다음에 캉신리 67%. 성공률 1위. 와우. 국뽕 찬다 이거.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강인의 드리블 성공률이 소름이 돋는 이유. 이 소름이 돋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런 리스트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아이솔레이션 혹은 1대1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볼을 지키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나 드리블 돌파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죠? 팀이 일단은 여러분들 잘하는 선수들이 속해 있는 팀들이고 경기 자체를 운영하는 팀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좀 편하게 공을 받아서 상대를 바라보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드리블하기 시작하는 경우에 공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캉신리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마요르카 강등권 싸움을 해야 되는 팀입니다. 이런 팀에서 공을 받는 서비스 좋지 못하죠. 좋지 못하다. 엄청나게 불편한 상황에서도 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힘든 상황들에서도 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애매한 패스들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상황들에서 공을 받고 나서 이거를 두세 명한테 둘러싸였을 때 지킨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성공률이 이제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그런 상황들에서까지 공을 굉장히 많이 지켜냈다. 그런 부분이
이 성공률에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이제 마요르카가 9위였죠. 이 9위를 한 팀인데 이 팀에서 뭐 한 경기 뛰고 드리블 성공률 높은 것도 아니고 36경기에서 33회 선발을 주어받았는데 이 33경기를 뛰고 나서도 2840분이라는 시간을 뛰면서 17%의 성공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록. 저 기록은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강인 선수의 이 드리블 성공률이 단순히 드리블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비스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33경기나 뛰었는데 이 상황들에서 공을 잡았을 때 줄 곳도 많이 없고 무리키가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을 많이 잘하는 유형의 팀은 아니에요. 무리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은디아이도 그렇고 카드오여도 그렇고 이강인이 공을 잡았을 때 이강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덕배가 공을 잡았을 때 할란드가 뛰어가는 거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덕배가 공을 더 잘 찰 수 있게끔 띄워줍니다. 본인이 뒷공간을 뛰면서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고 그 스페이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덕배가 더 많은 드리블을 한다든가 더 편하게 돌파를 하다가 스루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는데 사실 이 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많죠. 패스를 주고 싶은데 움직임이 안 좋아서 그걸 소유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왜 이강인의 이 드리블 성공률이 소름이 돋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 이강인 선수가 이 드리블 성공률 외에도 6골 6도움 이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데이터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이런 기록들을 라리가에서 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넘버원 강인맘 문도그. 저는 강인맘이라기보단 강인데디입니다. 강인맘에 대한 부정은 제가 세게 하겠습니다. 강인데디.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 올린 횟수가 여러분들 2위예요. 2위 리그에서. 라리가에서 2위고 201개의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록 아닙니까? 아니 201개의 크로스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멱살 잡고 축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팀을 이제 옮기게 된다면 이강인이 늘어야 되는 스탯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레시브 파싱 디스턴스 이거랑 그 다음에 파세즈 인투 파이널 서드 이거랑 파세즈 인투 페널티 에리어 이걸 이제 보시면 여기 토니 크루스 들어가죠, 대종 들어가죠, 부스케츠 들어가죠, 파레오 들어가죠, 이제 코케, 파우토레스 이런 선수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왜 이강인은 여기에 못 들어갔냐 하면은 파세즈 인투 파이널 서드인데 이 서드에서 패스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를 하고 싶지만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별로 좋지 못하고 경기 운영 자체를 제대로 가져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강인이 드리블 성공률이 높은 것보다는 이것들이 높은 게 이강인한테는 더 중요하긴 해요. 이강인의 커리어를 보면 이강인은 여러분들 그 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블을 하는 건데 사실 이강인이 이런데 스탯이 나와야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데 프로그레스 파시스 그치 요런데 이강인이 사실 랭킹에 들어가야 돼. 요런데 랭킹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런데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 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강인이 팀을 옮기는 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좋은 팀을 이적해야지만 여기에 이강인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크로스 숫자 여기 보시면 와 미쳤다. 가야가 213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이 201개. 와 아니 얼마나 크로스를 시킨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01개의 크로스를 올렸는데 왜 얘네는 어시스트를 6개밖에 못하게 하는 거냐는 거야. 그쵸? 아니 201개인데 왜 도움이 6개야. 이 201개의 크로스가 무지성 크로스들도 아니고 솔직히 굉장히 좋은 크로스 많았거든. 이렇게 좋은 크로스가 많았는데 왜 어시스트가 6개밖에 안 되는지 그게 아쉽고 또 이강인의 소름 돋는 데이터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 요겁니다. 샷 크리에이팅 액션즈. 와 그리즈만이 162개 비니시우스가 161개 그다음에 뭐 아스파스 호드리고 이런 선수 쫙 있는데 이강인이 파레오랑 같이 113개 여기 이제 들어왔죠. 슈팅을 만들어내는 액션 장면을 113개나 만들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마요르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가서 그리즈만을 만나게 된다면 와 강인이랑 그리즈만의 듀오 합작이라 진짜 골도 많이 터질 거고 어시스트도 많이 나올 거고 되게 다양한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강인의 이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즈만이 와 잠깐만. 근데 이것도 소름 돋네. 무리키가 4등이야. 그리즈만이랑 골을 똑같이 넣었어. 이게 제일 소름인데. 와 무리키 많이 컸다 진짜. 와 무리키 진짜 많이 컸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시스트의 1등이 누굽니까? 안토니 그린즈만.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트 숫자가 이렇게 높은 안톤 그리즈만을 만약에 이강인이 만나게 된다. 득점률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와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골과 어시스트를 봤을 때 안톤 그리즈만이 총 31개. 아 이제 빨리 보고 싶다. 안톤 그리즈만이랑 함께 뛰는 이강인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골이랑 어시스트를 합치니까 무리키가 분명히 골 숫자만 15개인데 어시스트 숫자 한번 봐보세요. 어시스트 숫자까지 합치면 18개야. 그러니까 이강인한테는 15개 정도를 많이 받아서 먹었는데 본인은 어시스트를 그 뚝배기 가지고 3개밖에 못했다는 것도 진짜 참 실망적인 거죠. 아니 그런 좋은 뚝배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시스트를 3개밖에 못한다는 게 이게 아쉬운 부분이죠. 이런 드리블 성공률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사실 이강인이 이런 것들은 이강인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강인의 진짜 진가는 사실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강인이 지금이 제일 쌀 때다. 요게 이제 문도그의 오늘 영상의 포인트예요. 아직 강인이의 진짜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강인이 드리블을 많이 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강인은 속도가 빠른 선수도 아니고 드리블을 해서 혼자서 막 카카처럼 만드는 유형의 선수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강인의 장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마요르카라서 어쩔 수 없이 마요르카에서 살아남기 위해 떠나기 위해서 드리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강인의 진짜 진가는 키패스, 스루패스, 크로스, 슈팅, 연계 플레이. 이게 사실 이강인의 진가예요. 진가 여러분들. 전진 패스 이런 것들이 이강인의 진가인데 사실 이런 거를 늘릴 수가 없던 팀에 있었던 거야 이강인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기 이제 써있는 것처럼 이강인의 진가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일 쌀 때 제발 지배하는 팀으로 이적을 해서 이강인이 이 진가들을 높이기 시작해야 돼요. 라이쿠, 브루노, 베르난데스, 케빈, 데브라이너, 그 다음에 프랭키, 데용 이런 선수들처럼 사실 요런 스탯들이 올라가야 되는 선수가 이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가다 보면 진짜 이강인은 세계적으로 리그 탑5 리그에서 탐내는 선수가 될 것이다. 이거는 더 이상 뭐 울버햄튼, 뭐 뉴캐슬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맨시티,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 이강인을 원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번에 이적만 제대로 해서 요것만 좋아진다면, 요거를 할 수 있는 기회만 많아진다면 이제는 여기를 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맨시티가 갑자기 하이제킹 했으면 좋겠어요. 이강인 부인 부담돼서 어디 축구하겠나. 수연님, 강인 선수는 이런 걸로 부담을 느끼는 유형이 아니라 이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팬분들 많이 오셨네. 보여줘야지. 더 신나는데? 이런 느낌이지 부담감을 느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